네, 지금부터는 매일 장 보는 남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장 이슈를 보고 그 안에서 종목을 골라보는 시간인데요.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참 시장을 뭘 알 수 없는 게 네. 하루하루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자, 최근에 강하게 상승했던 섹터가 바로 남북 경협주입니다. 지금 지난주 월요일부터 현재까지 남북경협주 이 섹터가 정말 오랜만에 올해 2월달 이후로 가장 큰 단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뭐 정치 테마주들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요즘에 대외적인 환경을 보면은 사우디 폭격 소식 또한 지금 오늘 막 새벽에 나온 소식인데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초청 방문을 일단은 아직까지 관계는 좋지만 지금 당장 평양에는 갈 시기가 아니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만큼 지금 하루하루가 어떤 재료에 의해서 좀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주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 보시죠. 내용 볼게요. 자, 먼저 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에 한번 방문하면 어떻겠냐라는 게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우선 지난달에 자필 편지에 그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비밀 친서에 이제 뭐 포함이 됐을 수도 그렇죠. 있다라는 그러니까 얘기죠. 비공개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제 새벽에 나온 얘기와 덧붙여서 얘기하면 뭐 이런 거죠. 뭐 친구들한테도 오랜만에 뭐 결혼식에서 만난 친구한테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놀러와. 그냥 이런 느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재 북한과 미국이 겉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무난하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먼저 평양에 가는 거는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약간 자존심 싸움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워싱턴에 온 다음에 답방 형식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찾아서 평양에 가는 그림이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벽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좋게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면서 네.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일단은 이거 보시면 지난달 비공개 친서로 평양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그만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어찌됐건 미국에 좀 호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는 조금 퉁명스러운 건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이 북한에서도 계속 좋게 끌고 가겠다라는 그러니까 회담도 이번에 뭐 북한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면 남북경협주든 뭐든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종전선언이든.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런 제안 자체를 뭐 미국이 끌려다니면서 북한에 너네 비핵화해라 정상회담하자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북한이 오히려 미국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요즘에 볼턴 보좌관 해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경질됐죠, 지난주에. 네, 볼턴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사임했다고 해서 뭐 아주 구체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뭐 어찌됐건 이제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그다음에 중국에 하고 있는 현재 포지션을 보면 굉장히 유화적이고 그 다음에 온건적이고 또한 대화로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저는 단순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중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트럼프는
오직 본인을 위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조금 하락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재선을 목표로 하는 재선을 무조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략의 변화다. 그렇죠. 저는 전략의 변화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을 목표로 성사 가능성. 원래 이제 취임 초기였던 2016년 11월 달만 보더라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증시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우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세계 금융위기 올 것이다. 세계 공황. 이 올 것이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혼돈이 올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그 대선 바로 직전에는 글로벌 증시가 다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그때부터 저점 찍고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죠. 증시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요즘에는 나스닥과 다우존스도 고점에서 지지부진하고 또한 그 트럼프의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농업 관련된 이 산업이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제 보복 관세로 대두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두를 생산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구조인데 이 대두를 뭐 돼지나 아니면 소 그리고 많은 그 중국의 국민들에게 또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 중국에서 관세를 그냥 부과를 해버리면 수출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이 트럼프의 표밭인 이 농업인들 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트럼프를 찍지 않는 거죠. 너 때문에 이제 어려워졌다 이거 아닙니까 논리가.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요즘에 보면은 중국에게 대화하자. 미중 무역 전쟁 또 관련해서 관세도 연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의 그 어떤 포지션과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그 재선 임기 내에 뭐 하노이 정상회담도 하고 정상회담 뭐 싱가포르에서도 하고 몇 번 했는데 아직까지 뭐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적인 대내외적인 이벤트가 북한하고 중국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당히 그 공을 많이 들였는데 결과가 별로 나오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관계가 또 많이 악화되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분명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저는 그래서 이제는 그 재선 앞으로 2021년 1월이 그 대선인데요. 그때까지는 굉장히 북한의 유화적인 손을 계속 내밀 거고 그리고 포지션을 그렇게 계속 취하면서 분명히 뭐라도 하나 결과를 이뤄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와도 이제 그런 부분이 맞는데 그래서 뭐 비핵화를 정 못한다면 동결을 좀 하거나 동결을 해주는 조건으로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이런 거 열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밀당을 하는 시기인데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또 종목하고 이제 이미 뭐 주제 다 얘기했기 때문에 네. 남북경협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미국과 북한이 어떤 협상 과정을 펼쳐 나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네, 네.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네. 이제 특징주 개념에서 남북 네. 경협주 안에서 한 종목을 골라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대명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를 소개를 해드렸죠. 네. 바로 그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크루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흐름이 좋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소개를 해주셨죠. 네, 오늘 그래서 좀 2탄으로 한번 비슷한 업종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해 여름에 오션월드 갔다 오셨나요? 저는 못 갔어요. 갔다 네. 오셨어요? 저도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그 별로 안 갔는데 지금 대명 코퍼레이션이 바로 이 오션월드 그죠? 그리고 스키장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남북경협주로 얽힐 수가 있냐면
대면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태스크포스 TF팀을 새로 신설을 해서 이 북한이 어느 정도 관광 사업을 개방을 했을 때 지금 평양에 워터파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개마고원에 스키장을 만들 이런 그 전략을 세워서 실제로 정부에 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지금 그 남북경협 특히 이제 관광 관련주로 묶이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우리 그 남북경협주 안에서도 보면은 뭐 건설도 있고 철도도 있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하나가 바로 관광입니다. 그런데 관광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대표적으로 아난티,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그 다음에 대면 코퍼레이션, 요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좀 좋고, 뭐 실적도 무난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단순히 기대감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그 현재도 굉장히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일부 북한이 좀 개방이 되면, 북한이 뭐 종전이나 통일까지 가기에는 이제 단계를 거치면서 가야겠지만은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이제 달러, 그죠? 경제가 어느 정도 풀어지고 동결 정도, 북한도 한 발 좀 뒤로 물러나고 그런 부분에서 미국도 한 단계 좀 양보해서 대북 제재를 해제를 좀 일부 해준다면 한 번에 다 해주진 않겠죠. 그러면 그 북한 경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개성공단하고 그 다음에 그 관광 사업이에요. 바로바로 달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철도는 이미 좀 많이 갔기 때문에 관광하고 이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새벽에 요거는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북은 조금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네. 얘기해서 오늘 아마 경협주들이 일부 종목들은 떨어져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면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남북경협주 올라가는 거 그냥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놓치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좀 약간 이제 한번 멈칫할 때 이렇게 전체 줄기는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현재 정부 여당에서도 내년 총선을 위해서 분명히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북한의 어떤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재추진하거나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1월 달에 부산에서 있는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겠다 뭐 이렇게도 밝힌 상황이시기 때문에 재료는 하반기까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약간 심리가 조금 틀어지는 단계에는 경협주는 어차피 심리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저점이 살짝 나오면 거기서 잡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에는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 하루 종일 보시다가 이제 경협주들은 좀 저점에서 잡아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차트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뭐 많은 종목들이 그렇지만은 1년 이상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좀 한 조정을 받은 50% 반토막이 지금 났었고요. 대부분의 남북 경협주들이 이런 상황이었죠. 대부분의 남북 경협주 이렇고요. 그런데 이제 철도나 이런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50%는 다 찍었는데 철도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저점에서 이제 반등 구간 진입해서 이제 추세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한번 직접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이런 상황이죠. 주봉으로 좀 멀리 볼게요. 주봉으로 좀 멀리 보시면 자 보시면은 최고점이 4,100원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는 종목인데요. 어제 좀 많이 올랐죠? 자, 일봉으로 좀 볼게요. 자, 일봉으로 보시면 어제 13%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재료가 좀 이제 터지면 오늘 재료가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북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보겠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먼저 워싱턴에 와라. 뭐 이런 내용을 또 추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어찌됐건 아침에 오전에 심리적으로 약간 많이 떨어진다면 충분히 저점 매수해서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3% 넘게 오른 종목을 그대로 시가에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저점에서 좀 잡아볼 수 있어요. 밑에서 잡아보는 거,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그리고 그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펜스타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리고 나서 많이 올랐어요. 벌써 뭐 쭉쭉쭉 가고 있는데 어제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분명히 금강산강강 얘기는 나올 것 같은데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좀 겁나시는 분들은 오늘 이제 조정을 받을 때, 그죠? 오늘 조정 받을 때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신석재도 잠깐 볼게요. 자, 일신석재도 뭐 비슷한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은 급등 나오고 나서 음봉 한번 떨어지고 어제 또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종목도 정확히 자, 이 자리. 그 파란색 음봉 이 눌린 밑꼬리 자리까지 좀 떨어진다면 자, 이 자리예요. 밑꼬리까지 좀 떨어진다면 우리 그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왜냐하면은 단기적인 악재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그 시계의 어떤 물줄기는 계속 글로 가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남북경제주 관심 있었던 분들은 그리고 그냥 반감만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저점에서 좀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명 코퍼레이션과 더불어서 이제 남북 경협주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명 코퍼레이션이 정확하게 이제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 건지 투자 포인트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스키장이나 워터파크를 운영하는 네. 대명그룹의 주력 계열사입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뭐 유명하죠. 대명 비발디 파크나 뭐 이런데. 그렇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자, 남북관광 개발 관련해서 이 기대감에 태스크포스를 신설을 했어요. TF팀을 신설을 해서 새로운 어떤 현재 시대에 맞는 이런 갑자기 또 뭐 종전이 되거나 아니면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그 북한의 관광이 개발이 되면 그때부터 어떤 설계를 들어가면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에서 그 미래를 대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뭐 개마고원 지역의 골프 리조트와 그다음에 평양과 개성의 오션월드 같은 모델을 적용을 실제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런 그 리조트 그리고 네. 관광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고요. 오늘 뭐 남북경협주들 좀 저점 나오면 하루 종일 좀 보시다가 저점에서 좀 잘 가져가시면 앞으로 또 하반기까지는 저는 또 간다고 봅니다. 네. 기대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에 방북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언급을 한 이슈와 관련해서 오늘 전체적인 얘기를 풀어봤고요. 시장 특징주 개념에서 대명 코퍼레이션 살펴봤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 커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장 보는 남녀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